지난 시간에 일단 1차 활용을 이제 다 끝냈다는 얘기 했는데, 몇 가지, 좀 그냥 넘어간 게 있어요. 좀 더 빠진 부분을 이제 얘기하고, 그 다음에 2차 활용을 다 얘기하겠습니다. 동호사 2차 활용까지. 네, 여러분 책에 보면은, 148페이지에 지령법이라고 있어요. 지령법. 그러니까 지령법을 보면은, 그러니까 지령법이 이제 뭐냐면은 금지, 뭐뭐 하지 마 하는 이제 그런 의미를 갖다 만드는 방법인데, 지령법이. 네, 일단 편하게 상관없죠. 이제 거기 써있듯이, 어구먼트 아가 없는 148페이지 중간에 이제 써있습니다. 가운데 부분에. 어구먼트는 접두사, 접두어. 그러니까 말 앞에 붙이는, 그러니까 to, 머리에 접속시키는, 말 앞에 붙이는, 말의 머리에 접속시키는 아가 없는 아오리스트형이 부정사 마와 함께 사용되어 금지를 나타낸다. 그것을 지령법이라고 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또 하나가 에다가 플러스 명령법도 금지를 나타내는 것은 이미 본 바와 같다 이렇게 있습니다. 진짜 예를 든다면은 빠흐 이렇게 있는데 여러분 아우리스트 중에서 이제 아우리스트 만든 방법은 하여간 과거와 마찬가지로 일단 앞에 아가 붙으면은 아우리스트가 이런 얘기 했었죠. 아가 붙으면 그러니까 과거형도 아가 붙으면 아우리스트 과거를 의미하고요. 그래서 이제 의미는, 둘 다 이제 아우리스트건 과거건 다, 옛날 일, 과거를 갖다 의미한다 얘기했는데, 여기서 잠깐 이제 전에 좀 미진했던 얘기를 갖다 한 번 더 한다면은, 과거하고 완료의 차이점, 대한 스님이 이제 그때 한번 물어봤는데, 그게 책에 잘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 책이 문법은 나오는데, 문법의 의미가 뭔지는 잘 안 나옵니다. 그리고 웬만한 문법책 찾아봐도 잘 안 나와. 이상해요. 왜 그걸 안 써놨는지. 근데 이제 어떻게 있냐면은, 퍼펙트는 완전하다, 임퍼펙트는 불완전하다 이런 의미죠. 그래서 이제 퍼펙트는 완료인데, 그러니까 확실한 과거이기 때문에 언제 일어났는지 확실한 과거예요. 그러니까 영어에서는 보통 현재 완료, 과거 완료 이런 것들이 있죠. 그 완료의 용법이 영어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과거에 발생했다가 지금까지 이어져온 사건도 영어에서 완료를 사용해요. 또 하나가 과거에 언젠가 일어났던 일이 있던 사실, 뭐뭐한 적이 있다 할 경우에도 I have been 해서 이제 그것도 역시 완료형을 써요. 근데 영어가 똑같이 대응되지는 않고, 영어의 완료 용법 중에서 과거에 어떠한 일을 했던 적이 있다 라는 그런 의미 갖다가 나타낼 때 완료형을 씁니다. 먼저 얘기했듯이. 그러니까 확실한 과거예요. 언제 일어난 사실이 내가 봤든지 들었든지 확실한 과거가 이 과거를 의미하는 용법이 완료고, imperfect 이제 패스트가 과거죠. 그러니까 불완전 과거일 경우에, 불완전 과거, 이걸 보통 과거 이렇게 써있는데, 과거라고 써있는데, 이것은 확실하지 않은 과거예요.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확실하지 않은 과거. 먼저 얘기할 때는 발생했다가 지금까지 계속 이어져온 사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지금도 이제 이 사실, 옛날에 일어났던 걸 알긴 아는데, 언제 발생했는지 모른다는 얘기예요. 언제 발생했는지. 그렇게 얘기하면 될 겁니다. 그래서 불확실한 과거가 일단 과거고, 문법, 이 설명, 동사 변화표에 써있는 과거고, 확실한 과거가 완료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이렇게. 다시 이제 금지, 지령법으로 돌아가서, 이제 마에다가 아우리스트를 붙이는데, 아를 땡 붙여라, 이렇게 있죠. 그래서 이제 빠흐 하면은, 빠가 마시다인데, 여러분, 이제 빠흐면은 너 마시지 말라,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빠흐 하면은 너 마시지 말라. 그래서 2인칭 단수죠. 그러니까 너가 몇 인칭이죠? 너 그거 하니까 2인칭이에요. 그다음 너가 단수의 양수의 복수예요. 단수예요. 2인칭 단수 한번 찾아보세요. 여러분 표에서 아우리스트 2인칭 단수. 자, 여기 어미를 어떤 걸 붙이는지 한번 찾아보자. 자, 2인칭 단수에 스를 붙이게 돼 있어요. 스. 그렇죠? 그래서 아우리스트형은 일단 아빠스예요. 아빠스 하면 아우리스트형인데 스가 문장 끝에서 표현하죠? 문장 말미에서는 되게 까따빠로 다 바뀐다 이렇게 되어 있었죠. 그래서 혹은 흐로 바뀌든지 스가
그러니까 스가 문장 끝에서는 흐르밖에 해요. 우리가 이제 아카마에 아카케 해가지고서 악으로 H 밑에 점이 찍혀있는 이걸 위한 이유가 이제 스가 문장 끝에 올 경우에, 독립됐을 경우에는 흐르 바뀌기 때문에, 그러니까 뒷자리가로 바뀌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거기 써있듯이 여기에 원래는 그냥 아빠스 하면은 아우리스트고, 왜? 아가 붙은 다음에 이제 앞에서 아우리스트 할 경우에 자꾸 아가 붙어 있죠. 어떤 아우리스트인지 알 수가 없어요, 일단. 어떤 아우리스트인지는. 아가 붙으면은 아우리스트인데, 여기에 2인칭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빠스 하면은 2인칭, 너를 의미하는 단수 아우리스트인데, 거기서 아를 빼버린다는 얘기예요. 그럼 바스가 되죠. 앞에 말을 붙여요. 그럼 마바스가 되죠. 근데 바스가 휴지체예요. 그래서 마바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요? 여러분 책에 얘기가 나와 있어. 마바흐. 이게 2인칭 단수 명령이에요. 마시지 말라. 이렇게 마시지 말라. 약간 아우리스트형에서 아를 빼버리고 그 다음에 앞에 말을 붙인다. 약간 나가 앞에 붙어 있으면은 뭐 뒤에 뭐가 오든 간에 금지구나 하지 말라 이렇게 뜻이구나 이렇게 하세요. 외길이 쉽죠? 우리말 금지하고 비슷하니까 먹지 마 할 때 마예요. 근데 이제 범어는 마 먹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마시지 마 하면 우리말인데 범어는 마 마시지 이렇게 하면 이제 범어예요. 이렇게 되면 돼요. 우리 여러분 문법책에 나와 있는 설명이 문법의 전체 다는 아닙니다. 이게 일부예요. 그러니까 조금 더 고급 범어를 하려면은 이제 이거는 기초범어책, 범어 입문책이에요. 근데 시작이에요. 그래서 문법책 중에 뭐 피트니 문법책 같은 거 이렇게 두껍습니다. 그런 거 하나하나 다 봐가면서 본인이 새로 정리했어요. 나중에. 근데 그거는 이제 이 범어책 이거 다 보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그런 책을 발견할 겁니다. 본인 공부가 이제 더 진전됨에 따라서. 그 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이 마 플러스 아가 플러스 나우리스트 혹은 마 플러스 명령법이 금지다 하지만은 이거 말고도 또 있어요. 마 플러스 그냥 명사를 써가지고 뭐뭐 하지 마 라는 뜻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전 찾아보면은 여러분 이제 그런 용례가 나오는데 마샵다 할 경우에는 샵다가 소리예요, 소리. 소리, 음성이 샵다예요, 샵다, 범어에서. 근데 이제 마가 앞에 붙으면은 소리 내지 마. 이렇게 뜻이 됩니다. 소리 내지 마. 떠들지 마. 이게 마샵다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아우리스트건 명령법이건 다 동사 활용형이죠. 근데 이 동사 말고 명사가 붙어도 이제 마 뒤에 명령법이 됩니다. 이 예가 어디 나오냐 하면은 논쟁을 돌리는 논서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공사장을 어디에 비유하냐 하면은 소리 내지 마! 라는 그런 말에 비유를 해요. 그 무슨 얘기냐 하면은 모든 게 공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불교에서. 모든 게 실체가 없다 이런 얘기를 하죠. 그러면 모든 게 실체가 없다고 얘기를 했으면은 모든 게 실체가 없다는 말도 모든 것 속에 포함되니까 그것도 실체가 없어야죠. 그럼 어떻게 돼요? 모든 게 실체가 없다는 말이 엉터리가 되죠. 자가당착에 빠진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다시 얘기하면은 어떤 이론도 옳은 것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해 누가 어떤 이론도 옳은 것은 없습니다. 올바른 것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말이 맞는 말이에요. 가만히 따져보면 어떤 이론도 옳은 것은 없습니다가 또 하나의 이론이에요. 그 이론도 또 틀려야지 돼요. 자가당착에 빠져 여러분은요. 이게 이제 바로 중간 논리고 공의 논리입니다. 여러분 나중에 중간학 시험 3학년 때, 4학년 때 이제 이 공부할 때 아마 자세하게 아주 깊이 있게 들어가요. 우리의 생각의 한계를 갖다가 논리적으로 싹 따져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불교예요, 진짜. 논리가 불교예요, 원래는 인도에서. 근데 이제 보세요. 어떤 이론도 틀린 게 없다 할 경우에, 어떤 이론도 다 틀렸다 할 경우에 그 말도 이론이기 때문에 그 말도 틀려야죠. 그럼 어떤 이론도 다 틀렸다는 말이 틀렸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어떤 이론도 틀린 게 아니에요. 그렇죠? 뭐 틀리지 않은 이론도 있어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떤 이론도 다 틀렸다는 말이 맞을 수도 있죠. 그럼 또 어떻게 돼요? 어떤 이론도 다 틀릴 수가 있어요. 이를 들어가면 절로 나오고 절로 나가면 이로 나와요. 예를 들면은 모든 말은 다 거짓말이다. 나는 뭐 지금도 그렇고 언제나 과거 현재 미래 항상 거짓말만 하고 산다. 이렇게 내가 말을 해요. 그럴 경우에 이 말의 의미를 한번 찾아보세요. 나는 거짓말쟁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나는 거짓말쟁이다. 라는 말도 거짓말이에요.
그럼 나는 거짓말쟁이다, 거짓말이니까 나는 거짓말쟁이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거짓말쟁이다 하고 아까 말했던 게 참말이에요. 그럼 나는 거짓말쟁이에요. 이상하죠? 이게 바로 패독스예요. 사유의 한계예요. 그러니까 불교에서 분별의 한계를 얘기하는 게 바로 이 얘기입니다. 딴 게 아니고. 무슨 심오한 얘기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따지면 우리가 다 할 수 있고, 서양 학문에서 수학의 한계를 얘기할 때, 수학 최근에 근세 와서 발견하는 게 서양에서 공을 발견합니다. 불교 공사상을. 뭐 공이 무슨 어떤 문화적인 맥락이 있는 게 아니고, 어떤 인간이든지 머리가 굴러갔다 하면은 다, 이제 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어떤 인간이든지, 어떤 생명체든지. 그런데 이제, 그러니까 공사상도 자가당착에 빠져있죠. 모든 게 공하다고 했는데 그 말도 공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이제 해명을 할 때 어떻게 얘기하냐면은, 모든 게 공하다는 말은 마치 소리내지 마! 이거랑 똑같다. 이렇게 얘기해요. 막 떠들 때, 사람들이, 학생들이 떠들 때, 누가 일어나서 떠들지 마! 이렇게 얘기를 해요. 소리내지 마! 하면 조용해지죠? 바로 그것이다. 방편이다. 응병약이. 병이 있을 때 약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모든 게 실체가 있다 착각할 때 아니다. 실체가 없다. 공하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응병요약. 모든 게 다 실제 있는 거다 할 때 실제 있는 것은 없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때 이제 소리내지 마라는 그런 말에 비유를 합니다. 좀 어려워요, 논리가. 네네. 네. 어떻게 해요? 아니죠. 이게 언어에 의해서 진리에 도달하는 거예요. 그 진리는 뭐냐 하면은 어떤 묘한 어떤 경지가 아니고요. 지금까지 갖고 있는 사고방식의 해체일 뿐이에요. 이게 실현 정면, 이게 불교의 열반입니다. 그러니까 열반은 무슨 경지고 뭐 묘한 게 아닙니다. 지금까지 내가 굉장히 고민했던 것들, 머리 굴려갖고서. 그렇죠? 우리가 고민할 때 뭐가 고민합니까? 나는 누군가, 인생은 무언가, 서양 철학자건 죽음은 무언가, 아니면 불교인들은 다 그 머리 굴려갖고 고민을 해요. 근데 머리 굴리는 게 그 실제 세상에 있는 사실들을 있는 그대로 묘사한다면은 그렇게 고민들도 진짜 고민일 거예요. 근데 가만히 이 공의 논리를 추적해 들어가 보니까는 머리 굴린 것 자체가 전부 다 엉터리예요. 세상과 관계없어요. 다 자가당착에 빠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 전까지 머리 굴려서 만든 그런 인생에 대한 고민이 다 가짜 고민이구나 하는 사실을 자각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실온 정멸 기하죠. 그래서 자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서양 철학이든지 뭐 불교든지 마찬가지예요. 근데 서양 철학은 가다가 맙니다. 끝까지 가는 철학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부처님이 위대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불교에서 가르치는 것은 생각을 통해서 생각에서 벗어나게 합니다. 생각을 통해서. 벗어나서 어디를 가게 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생각으로 생각을 부수는 거예요. 그게 끝이에요. 화사현정. 네. 반대죠. 근데 유식사상은요. 반대가 아니고 중관을 내한하고 있습니다. 중관을 모르고서 유식만 보죠. 그러면 그냥 대승 아비달마기 없거든요. 아비달마. 소수가 다를 게 없습니다. 그냥 개념에 의해서 아리아식, 만화식 다 설정하고서 그렇죠? 유식의 얘기, 종자 뭐 이런 거 다 실제 있는 거로 착각하고서 유식 배우면 다 유식 아니에요. 그거는요. 유식은 공의 세척을 한번 거친 사람들이 유식을 하는 거예요. 일체가 다 무너진 다음에 그래서 다 무너졌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 이렇게 움직이기도 하고 세상이 막 돌아가요. 여기에 대해서 이게 도대체 뭔가 어떻게 돌아가는가 이게 그냥 꿈이에요 전부 다. 그러니까 중관학에서 가르치는 게 이제 꿈이에요. 공의 논리에서 다 환상이에요. 근데 환상도 있기 우리가 느끼잖아요. 체험하잖아요. 가슴이 두근두근하고 떨리기도 하고 고민도 되고. 그럼 이 환상의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는가 괴롭기도 하고 즐겁기도 하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연기법에 의해서 그러니까 의타기성이 있거든요. 의타기성 아리아 연기론에 의해서 아리아식에서 만사가 전개되었다 설명한 것이 유식이에요. 그래서 구사학은 내용이 거의 비슷해요. 아비달마, 소승 아비달마, 유식하고 다 세친이 만들었다는 얘기 하잖아요. 그런데 단 유식과 구사의 차이점, 구사는 법들, 하나하나의 그 요소들이 있다는 실제한다 이렇게 보고서 쌓아 올린 세상 시계이고 중관학에서 한번 거기를 갖다 파괴시켰어요. 전부 다 씻어버렸어요. 그래서 정화된 그런 그 환상으로서의 법들, 용어는 똑같은 걸 사용합니다. 이것 갖고서 세상을 설명하는 것이 바로 유식이죠. 예를 볼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유식은 이제 굳이 얘기한다면 석재, 그러니까 세속, 석재에 대한, 그래서 석재에 근거한 세상 설명이고, 중관학은 진재의 추구에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제로 이해한다면. 그러니까 석재와 진재가 있잖아요. 사람들 사고방식에 입각해서 설명하는 가르침이 석재고, 그렇죠? 그 다음에 진재는 참된 거, 있는 그대로 본 거예요. 중관학은 있는 그대로 추구에 들어가요. 만나는 게 공성입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쨌든 이제 그렇게 모든 게 공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말로 또 표현된 이상 석재가 돼버려요. 자가당착에 빠지잖아요. 아까 얘기했듯이. 그때 이제 그 설명을 소리내지 마.
마에다가 비유를 하기도 합니다. 소리 내지 마. 남들이 막 떠들 때 소리 내지 마 하면은 소리 내지 마라는 소리가 더 시끄러워요. 자가당착 빠져 있어요. 마치 모든 게 공하다 하는 말 자체도 또 역시 마찬가지 모든 것에 포함되니까 공하듯이 똑같은 자가당착이에요. 그런데 소리 내지 마 할 경우에는 딱 정해지잖아요. 모든 게 공하다 할 경우에는 실체가 있다는 사고방식이 딱 가라앉아요. 그래서 그게 바로 응병여약이에요. 병이 있을 때 약을 주듯이 쓰는 것이 불교다 이렇게 하죠. 어떤 열반의 경지, 절묘한 어떤 세계인이 있냐 아니냐. 지금까지 내가 했던 걱정, 내가 죽을까 살을까 이런 걱정들 이게 다 엉터리다. 우리는 지금 살아있는 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죽을 것도 없다. 이런 식의 죽음이 아니다. 이런 식의 자각을 지키는 게 불교의 인식의 정화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지당의 정화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요. 유식에서 얘기하는. 근데 이제 그 회전론에 보면은 범어 원문에 그것을 마샵다와 같다 이렇게 있어요. 마샵다 아까 얘기했지. 마가 하지마 이런 뜻이죠. 샵다가 소리예요. 그 소리 내지 마와 같다 되어 있는데 일본에 중관하게 아주 대가가 있어요. 가지야마 유이치. 이 사람이 번역을 잘못했어요. 그래서 마라는 소리와 같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근데 이 범어사전 깊이 있게 문법 찾아보면은 마샵다가 소리 내지 마예요. 근데 마라는 소리와 같다 하면은 이게 무슨 뜻인지 의미가 탁 통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이 도서관에 가면은 그러니까 미산웅이에요. 가지야마 유이치 번역의 회전론 책을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마라는 소리와 같다. 이거 엉터리 번역이에요. 그래서 범어가 그렇게 어려워요. 영어 같은 경우에는 워낙 연구자가 많고, 그래서 워낙 이제 많이 보급되어 있기 때문에 문법책을 보면은 아주 깔끔해요. 그러니까 정답에 오자 하나만 나와도 금방 지적이 돼요. 근데 보면은 오자 투성이, 오류 투성이에요. 문법책 같은 것들이. 왜? 연구자가 몇 명 안 되는 사람들이 만든 거기 때문에. 사전도 엉터리가 많아요. 사전도 중간중간 찾다 보면 사전에도 잘못된 게 있어요. 사전 용례도 차려. 이게 범어학이에요. 연구자가 적으니까. 그래서 영어 우리가 공부하는 거랑 비교해서 범어를 이제 생각하면 안 돼요. 이상한 게 있으면 내가 직접 찾아봐 있어요. 정 안 되면은 원전 찾아갖고 그 필사본 이러면서까지 대조해봐서 지금까지 범어학자들이 한 200년간 잘못 이해해왔다 이런 것도 발표할 수 있어요. 그런 또 논문들이 있어요. 지금도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마샵다 지령법 얘기하면서 여기에 써있는 내용이 다가 아니라 라는 얘기를 갖다가 지금 이상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지령법 보면은 금지 해가지고 다시 화면을 보면은 마 플러스 없는 아우리스트 어간이다 이렇게 있죠. 그러니까 이런 어간 중에서 이런 어간에다가 이제 아를 빼버리고 마를 붙여요. 그 다음에 어미를 뭘 붙여요? 이 처음을 붙이면 이 중에서 하나. 근데 대개 명령법은 2인칭 단수예요. 너에 대해서 명령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쓰가 붙는 경우가 많죠. 그러니까 아까 이제 빠 하면 맛이다는데 아우리스트에서 아를 빼버리면은 그러니까 빠스인데 스가 흐르 바뀌어갖고 빠흐가 되고 앞에 나가 붙어서 마시지 마 이런 뜻이 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이제 기원법일 경우에 기원법도 이것도 뭐 자세히 얘기하지 말고 잘 안 나오는 거니까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어간에다가 자 보세요. 피는 불변, 아는 계차 높인 게 있죠. 그러니까 파라스마이 바다는 변하지 않고, 그러니까 요게 파라스마이 바다예요. 요 형태 이런 데가 파라스마이 바다인데 이런 건 변하지 않고 아트만의 바다 이 속에 A, B에 선이 거 있는 것이 아트만의 바다입니다. 여기에는 계차를 높인다. 이대로 그냥 해주면 돼요. 그 다음에 삽입음이 있어요. 중간에 파라스마이 바다는 야스 이런 걸 갖다 이제 안에 집어넣고 그 다음에 또 암스트 마땀땀 마땅이라는 이천을 붙이는 얘기예요. 약간 표만 볼 줄 알면 됩니다. 이 기원법에 대해서는. 아트만의 바다는 역시 여기 서 있듯이 그대로 하면 돼요. 시시 이런 걸 이제 삽입한 다음에 이 처음이 아트만의 바다형 이것을 삽입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또 빠뜨린 게 미래 조직을 빠뜨렸죠. 158페이지 보세요. 158페이지에. 그 158페이지 보시면은 단순 미래 이렇게 있죠. 단순 미래. 직설법 미래는 어근에 샤 점이 찍혀 있어요. S 밑에.
또는 이샤를 붙여 어간을 만들며 직설법 현재와 같이 활용합니다. 그러니까 샤만 그냥 끼워 넣으면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고시가 다나라고 얘기했었죠. 그러니까 두다가 다예요. 다가 두다인데 다라는 동사를 미래를 만들 경우에 자 샤를 붙여요. 그냥 다샤 이게 어간이에요. 다샤. 그 다음 미시티 바스다스다스 마스다안티 이렇게 하면은 어떻게 돼요? 이제 현재가 아니고 미래 이제 활용됩니다. 빠라스마이빠도 활용됩니다.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보세요. 자, 다일 경우에 미래를 만들어 볼게요. 다 가지고서. 여기 이제 미래 써 있죠. 자, 여기 이제, 그러니까 다에다가 샤를 붙여요. 그러니까 어감 만드는 방법은 뭐냐면 미래일 경우에는 1, 2종 활용 어감 플러스 이런 걸 분화로 만든 다음에 샤를 붙인다 이렇게 돼 있죠. 다일 경우에는 이, 우, 리에 안 들어가기 때문에 분화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모음에 이나, 우나, 리가 들어가 있을 경우에, 모음이 일 경우에, 어근의 모음이 이럴 경우에는 분화로 바꾸라는 얘기인데, 다는 장음으로 끝나죠. 장음이 다행히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분화할 필요가 없으니까 괄호 신경 쓰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어간에다가 그냥 1, 2종 활용 어간에 샤나 이샤를 붙이면 돼요. 그래서 다샤 하면 어간이 돼요. 다샤. 아직은 미래가 아니에요. 그 다음에 뭘 붙여요? 1차원을 그냥 붙이면 돼요. 다샤, 니 하면 뜻이 뭘까요? 다샤니. 두다인데, 누가? 내가 줄 것이다. 내가 주리라. 이런 뜻이 됩니다. 미래이기 때문에. 내일 모레 누가 나한테 빵 줄래? 내가 주리라. 다샤니. 그러면 돼요. 얘가 주리라. 뭐예요? 얘가. 니가 주리라. 니가 줄 것이다. 다샤시. 그 다음에 그 남자가 줄 것이다 하면 어떻게 돼요? 다샤띠 하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미래는 하나 샤가 들어가면 미래다. 샤가 들어가면 미래다. 이것은 굉장히 자주 나와요. 미래는. 그러니까 샤 하나만 외우면 돼요. 딴 거 샤가 말 사이에 들어간 말은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법모 문장 읽다가 샤가 들어가면 이 미래구나. 이렇게 알면 돼요. 앞에 아가 붙으면 뭐예요? 보통 내가 알고 있는 단어인데 앞에 아가 붙어 있어요. 아자가. 또 뭐예요? 과거인이에요. 그죠? 아가. 근데 어간이 어떻게 복잡한지 이거는 별로 이렇게 신경 안 써도 돼요. 큰 틀만 외세요. 샤가 붙으면 미래, 아가 붙으면은 과거나 아우스트. 어쨌든 의미는 과거다. 이렇게 알아두세요. 그 다음에 이제 조건법. 아마 북한 미래, 이런 것들 여러분들, 이제 책을 보면은, 책 보면서 이 표를 보면은 아마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자주 안 나오기 때문에 이제 그냥 또 넘어갑니다. 뒤로. 여러분, 이제 162페이지에 2차 활용인데, 2차 활용은 뭐라고 얘기했죠? 1차 활용된 것이 한 번 더 꼬이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현재형은 1차 활용이에요. 미래형도 1차 활용이에요. 그런데 현재건 미래건 과거건 간에 그걸 또 수동태로 만들 수 있죠. 수동태. 능동태는 내가 하는 건데 수동태는 내가 당하는 거예요. 해지는 거예요. 이렇게. 거꾸로. 그래서 이제 앞에 있는 1차 활용, 현재, 미래, 과거, 아우리스트, 금지, 원망, 조건, 기원, 명령, 중복 완료를 전부 다 수동태로 만들 수 있다. 전부 다 사역으로 만들 수 있다. 전부 다 의욕으로 만들 수 있다. 또 나중에 또 강의로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알아두세요. 이게 이제 2차 활용인데, 2차 활용은 약간 앞에 1차 활용한 걸 한 번 더 꽈주는 거예요. 한 번 더. 이게 2차 활용이에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수동태는 많이 나옵니다. 많이 나오는데, 일단 요점은, 이제 보세요. 약어형 어근에다가, 약어간, 그쵸? 어간 만들 때, 야를 붙인다. 이제 약간 야가 붙어 있으면은 수동태예요. 그 다음에 어미가 뜻만의 바다예요. 이게 빠라스마이 바다 쓰면 안 돼요. 일반적으로 빠라스마이 바다가 많이 쓰이죠. 미시티 바스타스타스 마스타안티. 이게 빠라스마이 바다 1차음인데, 이 어미가 수동태에서는 뜻만의 바다가 쓰여요. 에세 때, 바에테 때, 마에티비 안 때. 이게 뜻만의 바다 어미인데, 이 뜻만의 바다 쓴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3인칭일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 3인칭일 경우에는 야에다가 뭘 붙일까요? 3인칭, 단수 3인칭. 뜻만의 바다 3인칭이 뭐죠? 에세 때, 단수 3인칭. 뭘까요? 에는 1인칭. 그쵸, 때죠. 야때가 붙으면은 3인칭 수동이에요. 단수 3인칭 수동. 제일 많이 나옵니다. 야때. 야때 하나만 외워주세요. 야때. 단어 뒤에 야때가 붙어있다. 이건 수동태구나. 이렇게 알면 돼요. 딴 거 될 것도 없어요.
뭐 거의 95% 이상이 다 야떼 갖고 돼요, 정치는. 이제 그것이 뭐 되어진다, 야떼. 그래서 예를 든다면은, 163페이지 보세요. 밑에 일을 보죠. 때리다, 뚜드. 밑에서 10줄쯤에서, 뚜드 하면은 때리다인데, 그러니까 때림을 당했다. 할 경우에, 그 사람이 때림을 당했다. 다시 말해 그 사람이 맞았다. 우리말로 풀면, 이럴 경우에 뭐가 될까요? 자, 단수의 양수의 복수예요? 단수. 그 다음에 1인칭, 2인칭, 3인칭 그게 뭐죠? 3인칭. 그러면 뭐가 될까요? 아트만에 빠다 어미가 뭐가 붙죠? 때가 붙죠. 근데 때 앞에 뭐가 붙어야죠? 야가 붙어야죠. 야때가 붙어요. 어근이 뭐죠? 뚜드죠. 뚜디야때 하면은 그 사람이 때림을 당했다, 맞았다 이런 뜻입니다. 뚜디야때. 밑에서 넷째 줄 왼쪽에 써있죠? 뚜디야때. 단수, 3인칭, 질서폿, 현재. 그 다음에 164페이지에 과거, 이제 위에서 한 8째 줄, 9째 줄에 이제 보죠. 과거형. 수동 과거형이에요. 일단 과거는 앞에 뭘 붙여야죠? 아를 붙여야죠. 아, 뚜도 되는데, 자, 그 다음에 야를 붙이고, 과거일 경우에는 어떤 어미를 써줘요? 1처음이가 아니고 2처음을 써줘요. 그렇죠? 자, 그러면은 과거에서 그가 때림을 당했다 할 경우에 어떻게 만들면 될까? 찾아보세요, 한번. 2처음이에서. 자, 아트만에 빠져 2처음이가 뭐죠? 암스트가 아니고 이타스타예요. 따졌다. 여기 써있죠, 따가. 그러니까 야따가 돼요. 아, 뚜디, 야따. 그렇죠? 아는 과거고, 뚜두가 어근이고, 야가 삽입문이고, 그 다음에 아트만에 빠져 어미를 붙여야 되는데, 2차 어미에 아트만에 빠져 어미를 붙이죠. 2차 어미에. 그렇죠? 그래서 2차 어미에, 이제, 아트만에 빠져일 경우에는 2차 어미에, 자, 3인칭 단수는 따를 붙인다 되어 있죠. 그러니까 아, 뚜디, 야따 하면 수동태가 됩니다. 아주 뭐 너무나 정확하죠? 그죠? 그래서 이제 복잡하긴 하지만은 여러분 시간 나면은 이게 이제 머리에 들어오게 자꾸 생각하세요. 이거 한 번에 머리에 안 들어와요? 그럼 머리가 좋아져요. 그러니까 이제 저 인터넷 들어가서 아이콘 하는 거 있어요. 그거 한번 해보고 한 보름간 보면 열심히 한 다음 다시 한번 해보세요. 그럼 확 한 20 올라갈 거예요. 아 진짜 그래요. 그러니까 불교는 그 수행이 한 사람의 지능이건, 즉, 감성이건 다 개조시키는 게 이 불교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게 불교. 그러니까 말만 통하면은, 그러니까 말조차 안 통할 수도 있어요. 그런 경우는 뭐 할 수 없죠. 근데 말만 통하면은, 이제 무한 가능성을 개발해주는 게 불교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부처님까지 만들어줘요. 그래서 좀 어렵다고 생각하지 말고, 수행이다. 내가 이걸 머리에다 집어넣고 말겠다. 아주 마음 먹고서, 방학 때 세례관 뭐예요? 응? 방학 때 세례관 뒹굴거리지 말고, 게임하지 말고, 앉아갖고, 수행이라고 생각하고, 근데 보통 수행할 때 숨을 들이쉬고 내쉬고 하는 수행은 참 애매해요. 망상 떠올랐다 하잖아요. 근데 이 수행은 잘했는지 잘못했는지가 확실하잖아요. 명확하잖아요, 일단. 그러니까 법어, 문법이 머릿속에 다 들어왔나 안 들어왔나? 이거는 뭐 답이, 정답이 있거든요. 내가 점검할 수 있어요. 어떤 무슨 큰 스님, 어른 찾아가서 이렇게 점검받을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쉬운 수행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명확하고. 그러면 이게 이제 나중에 사고력. 그래서? 그리고 불교에서 가르치는 사고력이 사고력. 반야지혜가 사고력이에요. 내 머리로 내가 세상을 바라보고 해석할 수 있는 힘. 그러니까 질리지 말고 약간 덤비세요. 이런 덤빌거리가 있다는 게 얼마나 참 행복합니까? 세상에. 도전의식을 느껴야지, 이런 걸 보면은. 야, 이거 인간이 해놓은 거 보면 나도 한다. 빠니니? 그냥, 빠시 아저씨가 했는데, 나도 할 수 있다. 같은 사람인데, 같은 밥 먹고 왜 내가 못하겠냐. 이런 마음을 가져왔어요. 자, 미래는지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자, 미래도 넘어갔고, 수동도 넘어갔어요, 지금요. 그 다음에 지난 시간에 우리가 데사야 마사를 이제, 그러니까 이제, 야하 프라티띠에 삼바담 해가지고 데사야 마사, 반대 바다담 바라. 이게 이제 중론에 나오는 그 팔불계 밑에 있는 계절이에요. 능설시인은, 뭐, 제설술대인, 악의수의 불 해가지고, 그 연기법은 말씀하신 부처님께 예배합니다. 이런 뜻이 이제 있는데, 지난 시간에 그 복합완료 한번 찾아보세요. 복합완료. 예를 들었었는데 157페이지에 밑에서 그 6째 줄에
7번 써 있고, 157페이지 밑에서 6째 줄에 7번이라 써 있고, 자, 부타흐, 프라티티아 삼무바단, 데세야 마사, 이렇게 있죠. 부처님께서, 부타흐 하면 주격이에요, 주격. 프라티티아 삼무바다 하면 연기인데, 했기 때문에 대격, 목적격이에요. 연기법을, 데세야 마사, 이것은 복합완료이기 때문에, 이제 가르치셨다라는, 이제, 확실한 과거예요. 언제? 2500년 전에. 확실하죠? 이렇게 되는데, 이 데시알마사에서 이 원형이 디슈이기 때문에 디슈. 그러니까 디슈인데, 이제 데시알마사에서 됐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이 동사활용 표에서 디슈를 보면 한번 디슈 찾아보죠. 용리동사. 용리동사 찾아보죠. 거기 육자가 써 있어요. 밑에 이제 바로 쳐 있고 육자가 써 있죠. 근데 어감 만드는 방법이 어감 플러스 R로 돼 있어요. 그럼 원래는 데시아가 아니고 디샤가 돼야지 돼요. 근데 이상하게 여기는 데시아가 돼 있어요. 이상하죠? 혹시 육류가 아니고서, 그러니까 이 데시아가 되려면은 어떻게 돼요? 디슈에서 이가 L이 됐으니까 분화변을 해고, 그 다음에 아야가 붙고 하는 걸 찾아보니까, 자, 보세요. 어디 있냐면은 심리동사가 돼요. 심리동사는 분화, 장어, 브리티 플러스 아야 되어 있죠. 그 심리동사인데 잘못 쓴 거 아닌가, 책에. 하고 이제 사전을 다 찾아봤는데, 없어요. 다 육류동사예요. 혹은 삼류도 있어요, 삼류. 육류, 삼류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럼 이게 도대체 뭔가 했는데 이게 바로 사역형이에요. 사역형이에요. 사역일 경우에 아야빠야를 붙입니다. 아야빠야. 여러분 지금 공부할 사역형. 그렇죠? 근데 의미는 좀 강한 의미를 갖고 있을 뿐이지 누구에게 시키다라는 의미가 이제 사역이에요. 사역. 그래서 시키는 거예요. 시키자 써가지고. 근데 여기 보면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단모음 플러스 단자일 경우에는 군화화한다. 바로 이 얘기예요. 디슈가 단모음 플러스 단자음이죠. 아슈. 이게 단모음 플러스 단자음이죠. 어근이. 그 군화화예요. EAI. 가 돼요. 디슈가 됐죠. 그 다음에 아야나 빠야를 붙입니다. 이렇게 있죠. 아야를 붙여보세요. 어떻게 돼요? 데사야. 이렇게 있죠. 데사야.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거기다 암을 붙이고 이 표에 보면은 여러분 복합 완료 만들 때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현재 어간에다가 현재 어간인데 이 데사야에서는 현재 사역형 어간이에요. 사역형 어간에다가 암을 붙여봐요. 데사얌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아사는 뭐죠? 아스의 3인칭 단수예요. 그렇죠? 이걸 붙이면은 이거의 중복완료형. 그렇죠. 여기 중복완료형이에요. 3인칭 단수 중복완료형이에요. 중복완료형을 붙이면은 데사얌 아사가 되죠. 아스가 이제 영어 is 비동사인데 그러니까 아스끌이 부후 이 세 가지가 중복완료에 쓰이는 그런 동사죠. 그래서 데사얌 아사는 이게 중복완료 적입니다. 저 중복완료인데 중복완료 사역형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사역형. 그러니까 육류동사가 맞아요. 맞고 그 다음에 중복완료 맞고 단 디슈가 데사야가 된 것은 사역형이기 때문에 시킨 거기 때문에 근데 이 번역을 구마라스 법사께서 이걸 갖다 두 번의 분량은 능설이라고 번역했어요. 역시 사역의 의미 살렸습니다. 능히 설하다. 남에게 설하게 하셔서 이게 아니고 보통 직설법을 강조하는 뜻으로 사역법이 많이 씁니다. 능히 설하셔서 능설 설하다. 이걸 데사야 마사를 이제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약간 대현 스님이 찾아내는 거 아주 기가 막혀요. 나중에 범어학사 하세요, 범어학사. 소질이 엄청난 것 같아요. 내가 약간 끝나고 나오면 꼭 지적해내는 게 약간 너무나 고맙고, 그죠? 나보다 훨씬 잘하는 사람이었어. 한 학기 나오면 이제 내가 대신염 쳐가지고 강의하세요. 그 다음에 이제 사역은 하여간 아야빠이를 붙입니다. 그 다음에 앞에 어간 변화하는 형태는 여러분 여기 뭐 써있듯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 써있는 사역형의 어간 변화하는 형태는 이 책과 대조해 보면은 아마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여기 공식만 요약해놨기 때문에. 다만 사역도 이 168페이지 보세요. 그러니까 1차 활용된 것은 다 다시 한번 꼬여져 갖고 2차 활용된다 얘기했죠. 그렇기 때문에 168페이지의 사역법에 예를 갖다 드러났는데 이제 보세요. 밑에 쪽에 직설법 희원제도 사역으로 만들 수 있고 원망법 희망하는 거 이것도 사역 만들 수 있고 명령법도 사역으로 만들 수 있고 전부 다 1차 활용들이죠. 그 다음에 과거, 아루시토, 완료, 미래 다 1차 활용이에요. 이 동사변화표에서 어디 써 있는 거냐 하면은
이 앞에 써 있는 것들, 이거를 갖다가 한 번 더 사역으로 또 만들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2차 활용은 한 1차 활용된 것을 다시 한 번 꼬는 것이 2차 활용이다. 이제 이렇게 알아두세요. 차근차근 대해보면 다 답이 나올 겁니다. 이 표하고, 그래서 아야빠에 붙인 그 모습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의욕활용. 의욕활용은 어근을 중복하고 사를 붙인다. 여러분, 이제 여기 써있죠. 그러니까 어근을 중복하고서 그 사를 붙이고, 그 역시 마찬가지 어미를 붙이는데 이것은 그냥 일종 활용 어미를 붙입니다. 일종 활용 어미. 아까 이제 이 수동태만 아트만에 빠다언니예요. 그리고 사역 의욕 강의는 아트만에 빠다건 빠라스마에 빠다건 내가 선택하면 돼요. 만들 때. 수동태만은 반드시 아트만에 빠다언니 붙여야 되고, 그 다음에 강의는 이제 어근을 중복하고, 그 다음에 야를 붙입니다. 의욕은 하여간 뭐뭐 하고자 하는 것, 이게 의욕 활용이에요. 강의는 그 동작이 되풀이되는 것, 혹은 동작을 강하게 표현할 때, 이게 강의 활용이에요. 의미를 강하게 한다. 약간 자주 안 나오는, 거의 안 나오는 그런 동작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이제 보면은, 명사 기원 동사라고 해서 172페이지에 되어 있습니다. 172페이지에. 명사 기원 동사. 이 표에는 이제 이 밑에 쪽에다가 내가 써놨습니다. 표에. 명사 기원 동사 이 문법 저기에요. 요약해 놓은 거예요. 명사나 명사 어간에다가 야샤, 아야, 아빠야를 붙인 다음에 일종 활용 형태로 쓰면 된다. 어미를 붙인다. 이게 이제 명사 변화예요. 그러니까 172페이지 이해 하나만 보죠. 이해 하나. 끄리시나. 어간에 직접 어미를 붙이는 경우. 이 끄리시나 하면은 명사예요. 끄리시나가. 뭐 사람 이름일 수도 있지만 보통 인도에서 그 신 중에, 그러니까 비슈누 신의 화신이에요. 비슈누 신의 화신. 인도에 신이 3대 신이 있죠. 브라만, 창조신, 비슈누, 지속의 신, 그 다음 시바, 타교의 신. 이 3대 신이 있어요. 이 중에 가운데 있는 비슈누 신의 화신이 끄리시나예요. 그러니까 바가바드 기타에서 이 전쟁에 나간 그 왕자가 타고 있는 마차에 마법으로 등장하세요. 이 신께서. 그래서 이제 조언을 하는 거예요. 왕자가 주저하니까 자기 사촌 형제들하고 싸우는 거예요. 사촌 형제가 아버지 죽은 다음에 작은 아버지가 왕국을 뺏어버리고 실제 아들들을 갖다가 자기 형님 아들 다 쫓아버렸어요. 나중에 왕국을 찾아가는 그런 전쟁단이 바가바드기타에 마하바라타. 마하 하면 크다. 바라타 하면 인도. 그래서 대인도 서사시가 마하바라타인데 그 중에 일부가 바가바드기타예요. 전쟁단인데 거기에 이제 마부가 바로 끄리시나입니다. 그래서 인도 그림을 보면은 얼굴을 퍼렇게 그린 남자가 있을 거예요. 새파랗게 청색으로다가. 이게 끄리시나예요. 요새 의학서로 보면은 청색증 환자예요. 심장에 이 판막이 뚫릴 경우에는 이 혈액이 이제 순환이 안 돼갖고 얼굴이 퍽 뚫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추모에 들어갔다 우리 이따 나오면 입술 퍼레지죠? 그게 심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산소 공부 잘못 받아갖고. 약간 어쨌든 간에 이제 그럼 또 모독이지만은 끄리시나에 대해서. 이분이 이제 끄리시나인데, 그러니까 끄리시나라는 명사가 있는데 이것을 동사로 만들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동사로 쓰이는 경우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 써있듯이, 뭐, 직접 이 경우에는 그, 어미를 붙인 거예요. 뭘 붙인 거예요? 미시띠, 띠를 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끄리시나 띠 하면은 끄리시나와 같이 행동합니다. 3인칭이니까 그 사람은 끄리시나처럼 행동합니다. 그럼, 끄리시나처럼 행동한다는 말이 어디서 나오느냐? 그거는 그냥 우리가 이해하지 돼요. 뭐, 끄리시나를 좋아한다. 이렇게 뜻이 될 수 있어요. 근데 그건 알 수가 없어요. 어차피 끄리시나 띠는 끄리시나와 같이 행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사에서 나온 동사가 있다는 거 알아두세요. 그 다음에 까비 하면은 시인이에요. 까비. 근데 이 경우에는 아야를 붙여갖고 까와야 그 다음에 띠를 붙였어요. 그러니까 그냥 띠를 붙이는 경우도 있고 아야나 혹은 이제 거기 써있듯이 그 여러 가지 이제 그 샤, 그 다음에 아빠야 이런 걸 붙여갖고 만드는 경우도 있는데 이 경우에는 이거는 어근에 직접 어미를 붙이는 거다. 그렇죠?
그 설명이 IR 붙인 게 아니고 까비에다가 그렇죠. 까비에다가 까비 아이 아띠. 그러니까 이에 아이에서 브릿지로 변한 다음에 그렇죠. 까비에서 이가 그 다음에 아띠를 붙인 건데 이게 넘어가죠. 이게 나도 모르겠어요. 넘어가죠. 그냥 연구하세요. 여기 어근에 진짜 원을 붙였다 돼 있는데 그러니까 까비가 이제 어근인데 밑으로 내려가야 될 것 같으죠? 까봐야 해가지고. 그러니까 야, 샤, 아야, 아빠야 붙이는 경우에. 다만 어쨌든 명사가 동사로 이제 변할 수 있다. 이 정도 알아주세요. 여기까지가 약간 일반 동사 변화예요. 일반 동사 변화. 근데 영어에 보면은 동사가 동사로 쓰이기도 하지만은 이제 뭐 거기에 여러 가지 어미를 붙여가지고서 이 형용사 같은 역할을 하게 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러니까 명사같이 쓰이기도 하고 해요. 그러니까 동명사라는 거 들어봤죠? 또 과거분사 이런 거 있죠, 영어에. ED를 붙일 경우에, ED를 붙이면은 뭐가 돼요? 과거분사가 돼요. 그러니까 learn 하면은 배우다는데, learned 하면 뭐가 되죠? 그러니까 learned 할 경우에는, learned 하면은 이제 배웠다가 돼요. 과거형이 돼요. 근데 learned 해갖고 발음을 다르게 하면은 배운 사람, 식자 배운 사람, learned 이렇게 돼요. 이런 식으로, 또 하나, 이제, be하면은 있음인데, 있다. 비동사인데, being, ing가 붙으면 동명사가 돼가지고 존재, 이런 뜻이 돼버려요. 그런 식으로 범어도 이렇게 분사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동사에서 파생된, 이제, 명사나 형용사 역할을 하는, 이제 그런 품사가 바로 분사입니다, 분사. 파티클. 쪼가리가 떨어져 나와갖고, 그렇죠? 동사 쪼가리가. 현재 분사, 미래 분사, 과거 수동분사, 완료 분사, 과거 능동분사 이렇게 있죠. 일단 현재 분사, 미래 분사 만드는 방법은 이제 여기 쭉 여러분 책에 써 있지만은 173페이지 써 있는데 이 표에 보면은 이제 여기에 써놨어요. 여기다가 여기서는. 미래 분사는 어쨌든 샤를 붙이는 것이 사가 들어가 있죠. 여기다 현재 분사가 들어가면 미래 분사다. 현재 분사는 안뜨, 아뜨, 은뜨뜨, 그 다음에 마나, 아뜨만에 빠단 마나, 혹은 아나, 치면 현재 분사다. 이렇게 있어요. 이 만드는 방법이. 그래서 이제 이런다면은, 그러니까 174페이지 보세요. 현재 분사 만드는 그런 하나의 이해예요, 지금. 현재 분사 만드는 이해인데, 부글이, 이 경우는 운반하다, 이런 뜻인데, 약어를 만들 경우에는, 그러니까 현재 분사 만들 경우에, 아까 공식에서 아뜨를 붙인다, 라고 있었죠, 아뜨. 물론, 뭐냐면은, 빠라스 마이 빠다일 경우에, 그죠? 그래서 부리에서, 니가, 모음 개체에서 아르가 되고, 부하르가 되고, 부하르. 부하르가 되고, 그 다음에 아뜨가 붙으면 부하라뜨 이제 하면은 이제 운반하는 이제 이런 운반하는 이라는 뜻을 갖는 현재 분사가 됩니다. 그러니까 강어관을 사용할 경우는 부하란뜨가 되고요. 부하란뜨. 그 다음에 미래 분사는 이제 밑에 내려가서 한 13줄에 샤를 붙여갖고 만드는 건데 부뜨흐 하면은 깨닫다, 깨닫다예요. 알다, 깨치다, 깨닫다. 그러니까 부처님할 때 부뜨해요. 근데, 이제 이걸 미래 분사를 만들 경우에, 그러니까 부뜨가 보드흐가 되고, 보드히. 그 다음에 미래에 쓰이는 이샤가 붙어갖고, 그 다음에 아뜨로 끝나갖고, 보디샤뜨 하면은, 이제 이 깨침인데, 깨칠 것임, 뭐 이런 식의, 형용사적으로 혹은 명사적으로 쓰이는 그런 미래 분사가 됩니다. 말은 좀 이상하지만, 깨칠 것임. 그 다음에, 제가 용법은 뭐뭐 하면서, 175페이지 한번 보죠. 175페이지에. 에반 빗자라 얀 에와 뚜라갓
아바따따라 이렇게 있습니다. 에밤하고는 이것은 불변화사예요. 불변화사. 그러니까 어감 변화가 전혀 없는 거. 그러니까 불변화사 전에 한번 얘기했죠. 불변화사. indeclinable. 에밤인데 뜻은 그와 같이. 영어의 such가 똑같습니다. 의미가 such. 에밤. 그 다음에 니짜라 얀 이게 바로 이제 현재 분사인데 이것도 우리가 이제 분석을 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빗자를 하면은 생각하다는데 이걸 현재 분사로 만들기 위해서는 그 안뜨나 아뜨가 붙어야 되는데 이 경우에는 그 안뜨가 붙어요. 안뜨. 그래서 빗자라 얀뜨가 되는 거예요. 얀뜨. 근데 이제 이 뜻은 뭐뭐 하면서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생각하면서. 그러니까 그와 에반 빗자라 얀뜨 하면은 그와 같이 생각하면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위치가 휴지 위치예요. 휴지 위치는 문장 끝나는 종지 위치도 휴지 위치지만은 지금처럼 어떤 구나 절에 의해서 유도되는 그런 그 문장이나 구 이런 것들이 일단 한숨 돌릴 때 이때가 휴지 위치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휴지 위치이기 때문에 휴지 위치의 의미 자음이 중복되면 어떻게 한다? 연성법칙에서 끝에 거 빼버린다. 이게 어디 있었어요? 앞에 연성법칙 돌아가면은 자 34페이지 보세요. 34페이지에 위에서 한 5째 줄에 6째 줄에 7번 휴지 위치의 자음은 한 개로 한정한다. 2개 이상의 자음이 어말에 올 때는 말 끝에 올 때는 앞에 것만 남기고 7체 것만 남기고 나머지는 삭제한다. 그러니까 부하반 뛸 경우에는 부하반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부하반. 그렇죠? 그러니까 자음 중복을 이제 용납 안 하죠. 휴지 위치에서 끝을 빼버려요. 그러니까 이 경우 다시 175페 돌아오면은 밑자리 얀뜨인데 얀뜨인데 뜨를 빼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럼 빗자리 얀이 돼요. 얀. 그 다음에 에바가 왔죠. 에바는 실로 뭐뭐 야말로 이런 뜻이에요. 강조예요. 강조하는 뜻이에요. 강조. 그 다음에 뚜라가뜨 하면은 뚜라가 할 경우에는 뚜라가 하면은 이제 말이에요. 말. 근데 아뜨가 됐기 때문에 아뜨 원래는 아뜨가 아니고 아뜨예요. 아카마야카키는 아니고 아캄에나의 아뜨아샤에 아캄에나의 아뜨아샤에 뭐죠? 남성 아로 끝나는 명사 변화표죠. 아캄에나의 아뜨가 아블라티브. 다시 말해 종격. 뭐뭐로부터 이런 뜻이에요. 어디 나오냐 하면은 여러분 문법표에서 자, 어디 나오냐 하면 여기 나오는 거예요. 아캄에나야 아트 할 때 요거예요. 아트 하면 뭐예요? 종격, 몸으로부터. 아로 끝나는 말이야. 그쵸? 그러니까 뚜라가 하면은 이제 말인데 말. 뚜라가 말인데, 뚜라가뜨 하면은 말로부터, 말에서, 이런 뜻이 됩니다. 말에서, 아바따따라 내렸다. 일단 뒤에 거 놔두고 이제 앞에 있는 빗자리를 보는 건데 빗자리 얀뜨 다음에 얀뜨인데 뜨가 빠져갖고 이제 빗자리 얀이 돼야 되는데 여기 N자가 2개 붙어 있죠. N자가 이게 뭐냐면은 그 단모음 뒤에 N이 올 경우에 그 뒤에 다시 또 모음이 올 경우에는 N을 중복한다. N보다도 단모음 다음에 비음이 올 경우에 N, 냐, nga 이런 것들 있죠. N자 위에 점찍힌 거, 뭐 밑에 이제 점찍힌 거, N자 위에 물결 표시 있는 거, N자만 쓴 거 이런 것들이요. 이게 다 비음, 콧소리예요. 콧소리. 아니비 할 때 비음. 이런 것이 아, 이, 우 뒤에 올 경우에는 그 비음을 한번 중복하고 그러니까 그 뒤에 또 모음이 올 경우에 그때 이제 중복한다. 이런 이제 그 문법이 있어요. 연성법칙에서. 그래서 N자를 한번 더 써준 거예요. 그러니까 빗자리 안 할 때 N자 2번 써준 거는 원래는 빗자리 안 뜬데 뜨를 떼고 그다음 뒤에 보니까 예화해서 예자가 나와 있어 모음이. 그래서 앞에 중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단어가 이제 안으로 끝났어요. 안으로. 이럴 경우에 이 뒤에
모음이와요. 모음은 뭐, 아, 이우, 에, 오, 아우, 이, 뭐, 다 모음이야지. 일체 모음이 오면은, 그죠? 모음. 어떻게 변하냐 하면은, 여기에다가, 아는 그대로 쓰는데, 그죠? L을 한 번 더 집어넣고, 그 다음에, 자, 모음을, 그 다음에, 이렇게 쓴다는 얘기예요. 안, 모음. 요 N자는 여러 가지가 있죠. 그러니까 이제, 이 비음은, 나도 되고, 그 다음에 냐도 되고, N자 물결 표시 있는 거, N자 밑에 점이 찍혀있는 나도 그렇고, 그죠? N자 위에 점이 있는 앙도 그렇고, 어쨌든 비음이 요 앞에 단모음이 올 경우에, 그러니까 아만이 아니고, 다시 이제 세 가지 다 쓴다면은, 이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단모음이 경우에. 단모음, 장모음이 있죠. 장모음은 긴 발음, 아, 이, 우, 그 다음에 또 복합되어 있는 거, 아이, 아우, 오, 이런 것들, 이게 다 장모음이에요. 이런 경우 말고, 지금처럼 단모음이 올 경우에, 단모음이 아, 이, 우, 이 세 가지뿐이 없어요. 이럴 경우에는, 뒤에 모음이 오면은, 이제, 지금 여기 써 있듯이, 이 비음을 중복하고서, 지금 중복하고서, 뒤에 모음이 있는 단어를, 모음이 온 단어를 써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 책의 빗자리한 이것은, 지금 이제 보듯이, T가 빠지고, N이 한 번 또 들어간 그런 형태입니다. 그 다음부터 넘어가요. 미래분사, 현재분사도 그렇게 많이 안 나와요. 가장 많이 나오는 게 176페이지에, 그러니까 분사 중에 가장 많이 나오는 게 과거 수동분사입니다. 과거 수동분사. 이 만드는 방법은 따나 나를 붙인다. 어근에다가, 어근의 약어간에다가, 약어간, 형에다가 따 혹은 나를 붙인다. 근데 주로 따를 붙여요. 따를 붙이는 경우가 90%예요. 어떤 단어 뒤에 따가 붙어 있다. 이것은 과거 수동분사구나. 그러니까 영어에 ed 붙이는 거 있죠? ed. 영어에. 과거분사 만들 때 ed 붙이죠? 예를 들어서 어떤 단어가 있을까요? ed 붙이는 거. 아까 뭐 런도 마찬가지죠. 런드 할 때. 런 하면 배우다. 런드 할 때. 런드 하면 과거. 런드도 또 과거죠. 런. 뭐 고, 웬트, 고온 하면 그건 좀 특수한데니까는 이해가 안 되고, 영어의 ed도 런드 하면은 따랑 발음이 비슷하죠? 이제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영어에 과거분사 만들 때 ed 붙이는 거, 이것이 바로 따다라고 생각하면 된다. 근데 이제 영어에서 ed 붙이면은 형용사 역할도 하고 명사 역할도 합니다. 이제 그렇게 사용할 수 있어요. 이 범어도 마찬가지예요. 형용사나 명사 역할을 합니다. 과거 수동분사가 되면은. 그래서 예를 든다면은, 여러분 밑에서부터, 끓이. 예를 들어서 끓이. 그러니까 끓이 하면은, 까르마라는 단어가 이제, 행위 이런 뜻인데, 끓이가 이제 그 어근이에요. 뭐뭐 하다, 짓다, 이런 뜻인데, 따로 붙여요. 끓이다 하면은, 만약에 이게 보어로 쓰일 경우에, 문장의 수로로 쓰일 경우에는, 이제 옛날, 과거 분사, 과거 수동했지가 됩니다. 해졌다 써있죠. 보어로 쓰일 경우에는. 근데 그거 말고, 근데 보어도 이거는 저거예요. 형용사나 명사 같은 그런 표현으로 이렇게 간주합니다. 근데 주어로 쓸 경우에, 이럴 경우에는 그냥 행위, 뭐 행위된, 이렇게 쓰여도 돼요. 해짐, 뭐 말은 좀 이상하지만, 이제 그런 뜻을 갖습니다. 감 하면 가다죠, 감. 갔다 하면은, 이제 수로로 쓸 경우에, 주어 할 때는 갔다, 가졌다. 굳이 번역한다면 해도 되지만은, 이게 주어로 쓸 경우에는, 이제 간 것, 혹은 가는, 형용사를 쓸 경우는 가는,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해도 돼요. 자, 과거 수동분사는 용법이 몇 가지가 있어요? 수로로 쓰이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명사로 쓸 수도 있고, 형용사로 쓸 수도 있다. 이렇게 알아주세요. 똑같은 형태가. 다른 예를 더 든다면은, 밑에 시루를 봐, 시루에다가 그냥 따만 붙이면 돼요, 따만. 그러면 시루 따 해가지고, 들음, 혹은 듣는, 들음의, 이것도 되고, 혹은 과거, 이제 수로의 의미가 돼가지고, 들었다, 들어섰다,
말은 이상하지만 그런 뜻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몇 가지 동사일 경우에는 나를 붙일 수가 있습니다. 나. 예를 들어갖고 여러분 177페이지에 보면은 뜨리나, 그 다음에 뿌리, 채우다, 뿌리나, 시드나인데 침나로 바뀐 거예요. 연속법칙에서 침나 하면 침나가 되죠, 발음이. 나니까 침나가 됐는데, 이런 경우는 이제 나를 붙이는 동사들이에요. 과거 동사 만들 경우에. 또 하나 뭐가 있냐 하면은, 하나 알아둘 게 빠드, 피 다음에 장음 드 하면 빠드인데, 빠다가 가다예요. 가다, 빠드가. 피, 장음 드. 근데 그 빠드를 과거 동사로 만들 경우에 빤나가 돼, 빤나. 우리가 자주 접하는 겁니다. 그래서 프라티티아 삼무드 빠다 할 경우에 연기법이죠. 프라티티아 삼무드 빠다. 이 과거 동사형은 프라티티아 삼무드 빤나 이렇게 해요. 프라티티아 삼무드 빤나. 그래서 연기는 프라티티아 삼무드 빠다고 여러분 정전 보다 보면은 연이생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연이생법. 연기에서 발생한 법들. 이것은 프라티티아 삼무드 빤나 다르마 이렇게 들려요. 다르마가 법이죠. 연이생법. 이자는 이제 이미 이자 써가지고 연이생 법이라는 이게 이제 고유 수로로 굉장히 많이 나와요. 불교 논서에 연기에서 발생한 법들, 존재들 이런 뜻인데 일경 연이생, 연기에서 생했다 할 경우에 프라티티아 삼무트 빤나, P-A-N-N-A를 씁니다. 그러니까 빠디에 과거 동사형이 빤나기 때문에 여기까지 하시죠.